이제 중세로 돌아갑니다. 중세의 단선선거가 오르가눔이라는 다성음악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다성부에 대한 아주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간격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원래의 선율에 장식음을 많이 붙여서 장식적인 선율 진행을 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방법으로 발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세속음악에서 작곡된 많은 모테트들에서 그런 예가 발견되는데 완전히 다른 선율일 뿐 아니라 가사도 다른 내용, 언어도 다른 언어로 진행하는 다성음악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즐기기가 힘든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 시기는 궁정과 대학의 엘리트들이 자신의 학식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럽의 사회가 흑사병과 전쟁 등을 겪으면서 세기말적인 사회 분위기가 성행하던 시기이니 음악도 이런 복잡한 음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 증세 말기에 아르스노바라는 시대가 나오는데요. 이 시기는 그 뒤에 올 르네상스와 같은 거대한 새로운 움직임의 전초전과 같은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그 다성음악이 생긴 이래로 음악에서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과도기적인 그런 다성음악이 체계화가 돼서 프랑스의 노틀담 악파와 이탈리아의 트레첸토 양식을 중심으로 더욱 수준 높게 발전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중세 교회의 몰락으로 르네상스 시기가 시작되면서 교회 음악과 세속음악의 양상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큰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중세가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안정은 곧 나태함으로 기강을 흔들고 촛대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게 되는 역사의 속성 때문인데요.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것들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또 흑사병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피폐한 삶을 살게 되고 힘들어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상대로 교회는 면죄부까지 팔게 됩니다. 거대 중세교회는 몰락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억눌렸던 인본주의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르네상스 문예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는 더 미들에이지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찬란한 인본주의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중간에 끼어있는 암흑기라는 이 편협한 역사적인 관점에 의한 시대 용어입니다. 중세가 교회의 권위를 남용하여 타락하긴 했지만 음악은 학문으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르네상스 시대는 음악이 종교의 굴레를 벗어나 음악 자체의 미학을 부각시키고 발전시켰던 시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많았던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 악보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권위적인 교회에서 공유할 수 없었던 음악들을 이제는 대중들이 즐기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전의 시대에 귀도다레쪼라는 수도사가 기보법을 개발해서 구전으로만 긴 시간에 걸쳐서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음악 이론 이런 것들을 쉽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르네상스에서도 이제 또 다른 전기가 나오는데 인쇄술의 발전으로 음악이 우리에게 훨씬 가깝게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교회에서 악기 사용을 금했다고 말씀드렸죠? 악기가 거룩하지 않다고 또 악기를 금했는데 악기의 발전이 그래서 더디었어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악기들이 다 발명되고 거의 다 발명되면서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두 가지 음악적 부류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하나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호모포닉의 움직임이고, 또 하나는 조금의 시간을 두고 네덜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폴리포니의 움직임입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포브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과 같은 삼화음의 화성이 생기고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찬송가와 같은 수직적인 구조로 화음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들리시죠? 이 아름다운 음악이. 이런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은 가사 전달이 쉽고 여러 가지 화음이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고 그 효과를 작품에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폴리포닉 음악이 있는데요. 이거는 돌림노래인 카논을 시작으로 모방 기법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것을 사용한 후가라고 알려진 형식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형식은 음악적으로 엄청나게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음악을 구조적으로 조성음악을 구조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형식으로까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악음악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성악곡에서는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노래를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사 전달이 아무래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스갱 데 프레라는 거장이죠. 이 시대의 거장인데 다성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멋진 폴리포니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베 마리아라는 음악인데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구조적으로 그 가사가 잘 들리면서 아름다운 곡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영국은 화성의 나라, 이탈리아는 선율의 나라, 그러면 프랑스는 뭘까요? 프랑스는 리듬, 춤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기로 해요.